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화해인의 민박 제27일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화해인의 민박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화해인의 민박은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마스터하시면 기출문제를 보다 더 심도 있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상권을 공부하겠습니다. 279조가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있어요.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죠. 네, 구분 지상권이 있는데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사항화 범위를 정하여 그리고 건물 기타 공작물을 여기 수목이 없습니다. 수목 X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목을 공중에 심을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이건 수목 X고 시험에서 구분 지상권을 안 써줍니다. 그러더라도 아까 상하 범위를 정하여 이 말이 나오면 아 구분 지상권이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수목 X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단순한 거 틀리면 큰일 나겠죠. 다음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있으면 을은 누구랑 지상권 계약했죠? 갑이랑 했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을은 갑과 맺은 지상권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 신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항력이죠. 따라서 을은 기간이 30년이라면 병에게 30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병은 을에게 토지 인도 청구 못하는 거죠. 병은 30년 부담하는 토지를 사게 된 겁니다. 이게 대항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병이 갑질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거죠. 이게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지상권 처분도 시험이 아주 잘 나오죠. 두 개 비교하는데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양도, 매매 자유입니다. 전세권도 물권으로서 양도, 매매 자유가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 무효입니다. 반면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유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권은 법정주의죠.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데 법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306조 전세권이에요. 양도임대 보세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가 매매, 양도 매매 또는 담보가 저당권이죠. 저당권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여기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자 설정이 뭔가요? 설정이 둘이 정했다죠. 그러니까 합의, 약정, 특약입니다. 그래서 합의로 일 금지한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도할 수 없다고 써있죠. 이렇게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 유효입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어요. 반면 지상권은 다릅니다. 282조에서 지상권자는 그 타인에게 그 권리가 지상권을 양도가 매매, 양도하거나 그 권리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죠. 여긴 그러나가 없죠. 따라서 지상권 양도성은 절대적 보장됩니다. 그러나가 없어요. 소유자가 설정자죠. 지상권 설정자 의사에 반하여도 절대적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갑토지에 을건물이 있다 해보세요.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을에게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지상권이나 뭐 법정지상권 똑같아요. 자, 그럼 을에게 현재 건물 소유권도 있고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로서 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 판례는 을은 건물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둔 채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고 거꾸로 을은 지상권을 유보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자 서로 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을은 갑토지죠. 갑의 토지 동그라미잖아요.
항상 소유자의 습관적으로 또는 칩니다. 갑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옳은 겁니다. 기억, 을은 갑이 설정자, 갑의사에 반하여도 제3자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니은 X토지 양수한 자는 지상권 존속 중에 을에게 X토지 인도청구 동그라미 인도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지상권 부담한 안을 토지를 사게 된 겁니다. 디귿, 을이 약정한 지로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년 연체해야 소멸 청구할 수 있죠. 리을,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면 을은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 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담보지상권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게 나대지가 있어서 을은행이 10억을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나대지에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저당권 목적물인 나대지인데 누가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면 담보가치가 하락하니까 건물을 못 짓게 저당권자가 지상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은 토지를 사용할 생각은 없죠. 이 저당권을 위해서 그 담보가치를 위해서 설정한 지상권이라 보통 무상, 공짜로 합니다. 이게 담보지상권입니다. 여기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저당권도 필요 없어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장난감, 지상권도 부정해서 소멸합니다. 다음 갑토지에 다시 을은행이 10억을 대출해주고 저당권을 취득하고 담보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누가 을 허락 없이 지상권자 허락 없이 불법으로 토지에 불법 신축합니다. 무단 신축하면 을은 지상권, 저당권이 아니에요. 이 지상권을 근거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합니다. 지상권은 무상이라 애초에 임요이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돈 달라고 못합니다. 한편 병이 불법점이하니까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상이라 돈 달라 못합니다. 그 다음 담보지상권은 용의물권입니까? 담보물권입니까? 용의물권이죠. 담보지상권, 권자가 지상권에 붙어있죠. 그러니까 담보물권이에요. 이거 용의물권입니다. 용의물권. 저도 실수할 뻔했네요. 따라서 피담보 채무란 게 없습니다. 피담보 채무는 담보물권에만 있거든요. 따라서 피담보 채무가 얼마예요? 라고 확인을 청구하는 소는 당연히 부적법합니다. 용의물권은 피담보 채무가 없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지상권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지료지급은 지상권 성립 요건이 아니죠. 즉 무상도 가능합니다. 니은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설정자죠. 설정자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양도성은 절대적 보장됩니다. 디귿 9번 지상권 나오면 수목 X 뒤에 수목 안 보이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리을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이게 담보지상권이죠. 그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일단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럼 지상권도 부정해서 소멸한다죠. 네, 틀린 거라 정답은 2번입니다. 이어서 지상권 소멸 청구를 보겠습니다. 288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그게 좀 이따 1-1, 1-1 부기 이렇게 나와요. 다음 전조가 지상권 소멸 청구입니다. 전조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즉시가 아니죠. 상당 기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갑토지에 지상권 을이 나왔는데 이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1-2라고 저당권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병에게 돈을 빌린 거죠? 갑이 아니라 을이 돈 빌리고 저당권의 목적물이 지상권이죠. 이렇게 했는데 을이 지료를 2년 연체합니다. 그럼 지상권이 소멸될 수 있죠. 그럼 지상권이 소멸되면 갑과 병 중에 누가 손해봐요? 병이 손해보죠. 병은 담보 목적물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즉시가 아니에요.
상당기간 경감으로써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즉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이 소멸하면 병은 우리에게 다른 담보를 요구해야겠죠. 그 다른 담보를 취득할 기간을 상당기간 보장합니다. 뭐 우리 다른 담보가 없으면 하다못해 장기라도 뜯어야겠죠. 칼로 배도 자르고 장기도 꺼내고 배도 꼬매고 그게 즉시가 안 되잖아요. 상당기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상당기간 기여가 돼요. 자, 3번입니다. 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니은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즉 설정자 의사에 반하여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디귿 지상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하여, 그럼 구분 지상권이죠? 그럼 수목 있나요? 수목 뒤에 안 보이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수목 X. 리을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아까 1-1 지로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가 통지하면 즉시가 아니었죠? 상당기간 경과 후 장기도 뜯어야 되니까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리을을 제외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지상권 소멸 청구 이게 훨씬 시험에 잘 나오죠? 287조가 지상권자가 2년입니다.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설정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판례가 중요하죠. 갑부동산에 지상권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1년 연체합니다. 지료 연체가 3번이죠. 여기서 소유자가 4번째 병으로 바뀌어요. 근데 을이 그 버릇 어디 갑니까? 또 병에게 지료를 1년 연체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을 한국말로 자, 토지 소유권 양도가 4번이죠. 병익의 양도가 4번이에요. 그럼 지료 연체는 그 전 3번, 그 후 5번에 돼 있죠. 이걸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가 4번이죠. 전이 3번, 후가 5번 이렇게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병은 1년 합산해서 2년이니까 소멸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처음에 3번의 1년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입니다. 이거 합산해서 2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 병에게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 병에게 2년이 돼야 됩니다. 이 판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4번 을소유네요. 을소유 토지 동남서요. 사람이 바뀌었네요. 주의하세요. 을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 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지상권자 갑, 지상권자 갑은 그가 을토지에 신축한 X건물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두고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니은 지로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그럼 병은 제3자네요. 그 다음 을은 지로 약정이 등기되어 있어야 연체 사실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에게는 등기했어야 뭔가를 주장할 수 있어요. 디귿 을의 토지 양수한정은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죠. 양수인 정에게 2년이 돼야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앞사람 걸 합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리을 갑이 모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아까 1-1이죠. 아까 1-1 지로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지한 후 맞았죠? 상당기간 동안 합쳐요. 상당기간 경감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맞았습니다. 아까 장기를 뜯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 했죠? 그래서 상당기간 맞았어요. 즉시 X. 정답은 2번 리을이 되겠죠? 다음 5번입니다. 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지료 지급은 지상권 성립 요건가 아닙니다. 무상 가능하잖아요. 니은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 지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할 수 없다 그랬죠? 통산해서 2년에 이르더라도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양수인에게 2년이 돼야 됩니다. 리을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이죠.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상이라 애초에 임료이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지상권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담보목적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이게 담보지상권이죠.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부정하에 소멸합니다. 니은 지상권자 지로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에게 2년이 되어야 가능하죠. 디귿이 작년에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그 다음에 틀렸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 틀렸고 소유자가 지로를 청구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로를 청구받은 날 그때부터 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면 지로가 없다 무상이라 그랬는데 이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유상입니다. 지로 지급해야 돼요. 단 기산점 현재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이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지로 청구 받은 날, 지로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지로를 지급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상권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